유튜브 그 질문하신 분들 내용을 좀 먼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고덕 이지구 재개발 구역 매매해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굳이 고덕 이지구 재개발을 지금 들어가셔서 얼마나 보시려고요? 재개발은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고덕 이지구 같은 경우는 고레일이죠. 고레일, 그라시움 뭐 그 주변에 새 아파트들 많죠. 아르테온도 있고 센트럴 프루지 뭐 이런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미 그 가격 기준으로 분양 가격을 책정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덕동이 뭐 20억은 돼야 벌고 나오실 텐데 제가 보기엔 큰 매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뭐 매매하신다고 하는 거는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한 질문입니다. 실거주는 지금 분당 판교에 하고 계시고 투자는 서울에 하시겠다. 그래서 이번에 구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청약 당첨을 하셨는데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군하고 환경 뭐 이런 것들도 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구역 이스트폴 제 그 유튜브를 보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구역 이스트폴은 비싼 건 맞습니다. 비싼 것도 맞고 지금 잘 뭐 해놓으셨어요. 뭐 옵션하고 취등록세 포함하면 한 84제곱평방미터 그게 한 14억 9천 한 15억이라는데 옵션하고 취득세 포함한 16억이 넘어가겠죠. 16억이 넘어가는데 그럼 이 아파트를 얼마 주고 산다는 얘기야. 그 중도금 또 이자도 내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뭐 16억 17억 가까이 들어갈 텐데 남는 비즈니스인가요? 투자로 적합하지는 않아 보여요. 여기는 그냥 새 아파트니까 전세 들어가시든지 반전세 들어가셔서 사시는 게 맞고요. 가격 조정 받고 이럴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판교나 분당 쪽을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거기 거주하십시오. 거주하시는데 그래도 투자는 서울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판교에 어차피 거주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거주하시고요. 그래서 가격 조정 받을 겁니다. 분명히 조정 받을 때 제가 유튜브에 꼭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면 이건 무릎 정도인 것 같아요 하면 그때쯤 들어가셔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분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분당 사실 바에 제가 차라리 구이 그 이스트폴 가시는 것들 뭐 그거나 도찐 개찐 아닌가요? 예. 그런 것 같아서 조금 기다려 보시다가 분명 기회는 옵니다. 예, 올 것 같아요. 이 기다리는 거 정말 인고의 아픔이 좀 있는데요. 기다려 보십시오. 옵니다, 기회. 10억대 서울 아파트 추천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10억대 아파트 8강전 한 게 있어요. 8강전. 뭐 4강에 올라온 그 풍납동, 한강극동, 동작구 본동, 신동아, 뭐 이문동 레미안 2차 이렇게 뭐 강동 레미안 팰리스 이렇게 했는데 뒤에 이제 어떤 분이 그 질문도 하셨어요. 뭐 강동구 전세 대란 벌어진데 왜 강동 레미안 팰리스를 뭐 추천하셨어요? 이랬는데 싸서 했습니다. 싸서. 저렴합니다. 예. 36평인데 물론 거기가 주상복합이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판상형 아파트에 비해서는 약간 좁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가격 메리트. 싸다. 싸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 거기가 전세가가 7억 5천 8억 정도 하는데 지금 36평이 시세가 한 13억 정도예요. 그게 원래 17억 18억 가던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뭐 대충 이해되셨을까요? 예. 그 정도 투자해서 뭐 17억 18억 고점까지 안 가더라도 16억 넘어가면 차익이 좀 생기죠. 내 실투자금 대비해서 20-30% 이상의 수익을 난다. 과감히 수익을 좀 이렇게 챙기실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런 어떤 조금 빠른 투자 패턴을 지금은 가지실 때다라고 이제 말씀드려요. 참고로 저희 후배는 12억 9천에 지난주에 계약했습니다. 네. 후배한테 추천한 건 아파트입니다. 네. 고덕 센트럴 프루지 어떻게 보시나요?
2020년 준공하시는 아파트네요. 그냥 노말합니다. 네, 노말해요. 이게 뭐 싸게 나와서 금매 나온 건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20평대가 9억, 10억 이 정도 하는데 8억대, 7억대까지 떨어지면 가시고요. 굳이 뭐 그라시움이 더 낫지 않을까요? 거기보다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싼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비싼 단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나중에 황금성이 그만큼 또 좋아요. 그래서 비싼 단지를 먼저 보시라 추천드립니다. 오늘 왜 이렇게 강동구 질문이 많으실까요?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34평 소유자입니다. 매도하고 올림픽 선수 기자촌 가신대요. 자, 강동구가 좋아진다니까 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강동구 건이에요. 뭐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파크 매각하는 거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올림픽 선수 기자촌 지금 들어가는 거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네. 팔아놓고 살고 싶은데 사시면서 여유 자금 있으시면 그거 가지고 때를 좀 기다리셨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꼭 이게 팔고 나면 꼭 바로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굳이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의 신축, 준주인축 6, 7억대 아파트 추진할 수 있을까요? 와, 이거는 제가 저기 신대방 쪽 한번 보시기 바래요. 보라매요. 그 다음에 좀 작은 평형이 20평대 있습니다. 20평대인데 신대방 쪽이나 저기 은평구 쪽에 그 수색역 있죠? 수색역 쪽에 신축 아파트 한번 노려보십시오. 입주하고 있는 단지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장동 워커힐 재건축 어떻게 보시나요? 아, 여기가 이 단지 종상향도 문제도 뭐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뭐 전용 162제곱평방미터면 한 40평대죠. 40평대, 뭐 일반 분양평수로는 50평대 같은데, 50평대인가요? 50평대군요. 26억 3천. 비싸진 않아요. 비싸진 않는데, 투자 가치? 이게 어느 세월에 되겠어요. 특히 워커힐은, 아파트는, 이게 약간 좀 특색이 있어요. 거의 급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송파구 쪽에 보시면 아시아 선촌 아파트나 비슷해요. 예, 거기 워낙 그 연령층도 거주하시는 연령층도 좀 높고요. 입지도 워낙 뭐 좋은 단지인 것도 맞고 퀄리티도 다른데 그냥 싸게 나오면 그냥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싸게 나오면 들어가 보시고요. 저는 굳이 뭐 여기 재건축 단지를 지금 들어갈 필요 차라리 광장동 가시면 극동 아파트를 가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거기서 한번 샀다가 차익 받고 워커힐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부산, 대연, 더비치, 서빗 분양가 적절한가요? 평당 3,300, 3,000이면 왜 부산을 가실까요? 바다가 보이는 조망이 보여서 서울로 보면 한강뷰가 보이는 거나 저기 그 부산에 그 바다뷰가 보여서 그런가요? 근데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3,300이면 차라리 한강이 안 보여도 저기 그 수색역에 신축 아파트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하이엔드 아파트 지향한다고 했는데, 부산은 뭐 저기 해운대도 그렇고, 하이엔드죠. 그죠? LCT도 있고 뭐 그런 아파트들, 좋은 아파트를 많이 있는데, 뭐 3,300 해서 뭐 대체 얼마에 엑시트 하시려고요? 그래서 투자 가치는 그렇게 있어 보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하이엔드면 진짜 비싼 걸로 가십시오. 네. 해운대에 있는 뭐 몇십억짜리 이런 아주 고가 남들이 진짜 그 슈퍼리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가 훨씬 더 투자 가치 높아 보입니다. 지방은 그게 리스크 차라리 좀 적어 보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강동구 전세대란 벌어진다는데 쇼츠 영상 봤는데 레미안 필스는 왜 추천하셨을까요? 지금 엄청 떨어졌는데요. 회복이 늦어요. 그래서 추천드린 거예요. 싸다. 예, 싸서 추천드린 거예요. 네, 먹을 게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들 투자해서
게 조금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어떤 걸 추천해 주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저는 원래 오피스텔이나 상가 투자, 그 다음에 뭐, 토지, 그 다음에 호텔, 뭐 이런 다양한 그 상업용 부동산이 있죠.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거는 빌딩 투자, 꼬마 빌딩이나 뭐 이런 투자를 하는데, 꼬마 빌딩도 저 같은 밸류에드라고 표현하죠. 빌드업 하는 걸 좋아하는데,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몇 가지 조언을 드렸던 게 있어요. 오피스텔, 굳이 소액이셔서 오피스텔을 투자하시겠다? 이러신 분들은, 노 오피스텔 있죠. 어디? 테란노나, 강남대로나, 여의도나, 저기 세운상가 쪽 있는 을지로 있고요. 을지로 1가 3가역 있는 좀 연식이 되나 오피스텔 있어요. 20-30년 전 된 오피스텔들 있습니다. 왜냐면 대지지분이 좀 높아요. 대지지분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쌉니다.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싼 오피스텔을 사셔서 리모델링 하셔서 뭐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그 임대 수익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단 그 좀 이자를 감당하시면서 버티시는 거, 그것도 투자입니다. 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강남대로가 현재 강남대로가 땅값이 뭐 최소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5, 6억씩 해요. 평당 5, 6억씩 하는데 오피스텔이 3, 4억을 한다? 그러면 뭔가 차익이 좀 생겨 보이죠? 그쵸?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강남도 그렇고 상업지에 있는 그 오피스텔이 저렴한 것들, 대지 지분이 꽤 높은 그런 오피스텔을 집중적으로 사들이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투자도 고수죠. 그런 분들. 그런 투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상가 투자 중에 강남이나 강남대로에 강남 뭐 대로라고 하니까 뭐 저기 강남역 쪽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강남구에 보면은 지하철역 주변으로 대로변에 구분 상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 구분 상가들이 노후됐죠. 3, 40년 전에 지은 구분 상가들이 대지 지분이 아주 넓은 게 있어요. 그 땅을 보십시오. 그 땅을 보시고요. 평당 가격을 한번 보시면 투자 가치가 보이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가 투자는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꼬마 빌딩이죠? 네,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고 바로 투자하실 수는 없어요. 투자하실 수는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분명 매력적인 또 투자 수익이 높은 그런 상업용 부동산인 건 맞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갈수록 주택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겁니다. 단기간에 떨어지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주택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어요. 재건축 투자, 그래서 크게 매력이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물론 이 짧은 시간에 그 배경이나 이런 이유라고 할까요? 그걸 장황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없는 시간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궁극에는 우리나라도 또 지금 뭐 청년들 인구 감소 뭐 이런 종합적인 복합적인 이유들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투자는 매력도가 크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고수들이 하는 상업용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들은 주택은 투자 상품이 아닌 소비재 개념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실제로 소비하는 자산입니다. 그렇게 오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분명히 상업용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지되 가치 투자하는 쪽, 가치에 투자하시고요. 그 가치는 땅입니다. 여러분들 빌딩을 사신다고 하시면 건물을 사신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땅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이해만 조금 하시기 시작하면 좋은 투자 기회가 분명히 오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쪽에 적극적으로 좀 그 공부도 해보시고요. 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저 상담을 받으시면서
좀 이렇게 같이 투자를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용산 아파트 지금 구입해도 될까요? 용산 아파트가 뭐 많죠. 많은데 뭐 그 15억 이상 때 저희가 뭐 16강전 했던 청아 아파트도 있고 이천 뭐 왕궁 뭐 한강 맨션 많죠. 많은데 좀 기다리셨다 하세요. 지금 굳이 이렇게 달궈져 있는데 그 들어가서 뭐 이렇게 우리 상투 잡았다고 그러죠. 굳이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마음고생 하시면서. 이게 투자는 제가 이제 여러 번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투자는 정말 싸게 살 줄 아는 능력이 진짜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말씀드려요. 하반기에 그렇다고 뭐 폭락하고 이런 상황은 안 벌어질 거예요. 내년 지금 총선까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데, 왜냐면 정부도 급격하게 하락하고 또 급격하게 상승하고 이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데, 지금 경기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에 오르는 거는 사실 좀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 이 부동산이 무슨 합리적인 투자 상품은 아닌 건 아는데,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경기 상황하고, 그 다음에 뭐 이쪽에 PF나 금융 쪽, 위기, 부실,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오로지 청약시장하고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있어요.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고, 뭐가 앞뒤가 맞춰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기 시작하면 분명히 가격은 조정받기 시작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건설사나 시행사, 그러니까 PF 관련한 부실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갈라졌다 그럴까요? 가르마를 타고 나서 살릴 때 살리고 죽일 때 죽이고 할 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게 멀지 않아요. 길어봐야 내년 총선입니다. 그 시점이 오기 시작하면 분명히 지금의 아파트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소득도 안 늘고 경기도 안 좋고, 기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기업이 뭐 부도가 나니 뭐 자산 다 팔고 앉았는데, 아파트 청약 시장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만 오른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어디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현 대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그동안 준비했던 세미나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입니다. 9월 9일에 저희 두 번째 세미나를 좀 개최 예정입니다. 뭐 역삼역에서 가깝습니다. 포스코 센터 쪽이니까요. 포스코 센터에서 9월 9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네이버에서 직접 세미나 신청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세미나 신청도 가능하시니까 그쪽에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지난번 저희 인터컨티넨탈 호텔이죠. 6월 달에 세미나 할 때 좌석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이번엔 좀 큰 세미나 홀을 좀 빌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의견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지금 부동산 투자 방향,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도 좀 듣는 시간도 가져보고, 또 저의 생각이나 현재 우리 지금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흐름도 좀 파악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정보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미나에 요청이 많으셨던 게 Q&A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궁금증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싶어 하시는 내용들에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려고 또 하시는데 저와 하실 시간이 부족하셨던 분들은 이번 세미나의 시간을 좀 여유있게 시간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분들하고 가급적 소통을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월 9일입니다. 9월 9일 여러분들하고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소중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저희 세미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